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할 건데 아까 부분집합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였으면 세기 쉬웠죠? 아까 한번 세볼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들은 공집합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근데 B라는 집합은 이번에는 1, 2, 3 원소의 개수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공집합 1, 2, 3 와 벌써 많죠? 그 다음 두 개짜리 1, 2, 1, 3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세 개짜리 1, 2, 3 원소의 개수가 이번에는 4개예요 1, 2, 3, 4 그래서 1, 2, 4 쓰기가 싫어 또 많거든 너무 많아 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할 때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늘어날 거거든 그래서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 개수를 나는 근데 개수만 궁금하거든 물론 부분집합들을 일일이 구하려면 다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나는 개수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어차피 이 원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A라는 집합이요 A1, A2, A3, 점점점 AN 총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을 때 N, A가 지금 얼마? N이 되겠죠? 이때 나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한번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건데 각각의 원소들 A1부터 AN까지를 각각을 한번 봤었을 때 이 A1이요 여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안 들어가거나 라는 선택지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부분집합들에 들어갈 때 얘가 들어간다 혹은 안 들어간다 얘도 들어간다 혹은 안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예를 보면 B가 1, 2, 3이었을 때 1이 안 들어간다 X, O,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이 녀석이 되는 거야 얘가 O, X, O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1, 3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O 혹은 X를 선택함에 따라서 부분집합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O하고 X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결국에는 여기서 O 선택 아니야 X 선택 O 선택 X 선택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따질 때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따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또 두 가지 중에 하나겠고 점점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게 총 몇 개 있어? N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갔을까? 되게 쉽죠? 우리는 앞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N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이죠 근데 만약 문제가 조금 응용돼서 나는 여기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몇 개 빼면 돼? 그렇지. 한 개만 빼주면 되겠죠. 왜?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건데 근데 조금 까다롭게 어떤 친구가 나는 이 중에서 A2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분집합 중에서 A3는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가 OX가 아닌 얘는 반드시 뭐밖에 안 돼? 얘는 5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얘도 두 가지 중에 하나, O하고 X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O가 선택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듭제곱 2를 계속 곱하는 거에서 2가 두 개가 빠졌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결국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는다 혹은 갖지 않는다에서는요. 그 원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지. 결국 그래서 걔들은 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걔들의 개수만큼 빼주면 된다. 자, 근데 내용은 알아야 돼요. 자, 개수는 똑같아. 봐봐. 반드시 갖는다 혹은 반드시 갖지 않는다는 개수를 셀 때는 똑같아요. 그치? 얘가 XO지만 가지수가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안 들어간다고요. 얘는 들어간다예요.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1, 2, 4, 8, 16 1, 2, 4, 8, 16이라고 하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자, 나는 이때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갖고 4하고 8은 원소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 1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선택됐고 4하고 8 같은 경우는 X 그리고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 원소 2와 16은 O 혹은 X, O 혹은 X 중에 선택을 해야겠지. 결국 몇 가지? 2의 제곱이 되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특정한 것은 뺀다. 특정한 것을 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특정한 것을 뺀다라는 개념이 선택할 수 있는 OX 중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을까? 자, 왜 이 말을 하냐? 이 밑에 것 때문에. 자,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적어도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 혹은 2개 혹은 3개 혹은 뭐 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럼 4의 배수를 한 개만 가질 때, 4의 배수를 2개를 가질 때, 4의 배수를 뭐 3개를 가질 때 나누어서 문제를 풀기가 복잡해요. 복잡한 것보다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적어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뭘 빼면 될까? 전체에서 그렇지. 4의 배수는 한 개 이상이니까 반대로 하면 한 개 미만. 즉 4의 배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지. 4의 배수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빼주면 그 경우들을 빼준다면 4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부분집합들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니까 2의 5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하나도 가지 않는다. 그럼 4의 배수를 안 가진다 했으니까 4, 8, 16이 없다. 나머지 2개 있죠? 2의 제곱이겠죠. 자, 이 2를 뺄 건데 여기서 빼면 될까? 지수에서 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수에서 뺀다라는 것은 특정한 원소를 가진다 안 가진다에 대한 거야. 내가 빼주고 싶은 건 뭐야? 얘들 전체를 다 빼주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가 지금 이름이 뭐야? 4의 배수가 얘의 이름은 4의 배수가 없음이란 녀석이거든. 이 네 가지는요. 4의 배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공집합 1, 2, 1, 2 얘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걔들은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주는 겁니다. 얘랑은 다르죠. 5 빼기 3과 여기서 빼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이해갔을까? 얘들은 아예 쓸모가 없으니까 빼주는 거야. 얘들은 이미 정해놨잖아. 이미 동그라미 X 중에서 하나를 정해놓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다른 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가 X로 정해져 있죠? 맞나? 그래서 여기가 5 빼기 3이 되는 거지. 지수에서 빼는 거랑 숫자 2개를 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야. 지수에서 빼는 것은 선택지, 각각의 원소들이 O 아니면 X일 건데 그 선택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여기서 빼주는 건 뭐예요? 얘가 필요가 없잖아. 요 놈이 필요가 없죠. 요 놈의 경우는 뭐야? 이 녀석은 공집합 1, 2, 그 다음에 1, 2. 얘들이 전체에서 필요가 없죠. 얘들 전체를 빼주는 거지. 얘들의 개수를 전체에서. 아니죠.
한 개 이상이겠지. 4만 가질 때, 8만 가질 때, 16만 가질 때, 사의 배수가 한 개 있을 때. 사의 배수가 두 개. 48, 86, 46. 사의 배수가 세 개인 거, 4, 8, 16. 그럼 그 세 개를 더하는 것보단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산은? 계산 세 번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첫 번째, 사의 배수가 한 개 있는 경우. 사의 배수가 한 개니까 그게 이 녀석은 사의 배수가 4만 하나 가질 때 그럼 이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이 들어간다? 5xx 2의 제곱계 더하기 동그라미 x x죠. 그쵸? 이해 갔을까? 근데 그게 8일 수도 있겠지. 또 2의 제곱. 그게 또 16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의 배수가 이번엔 두 개. 4하고 8이 동그라미 x. 근데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경우가 막 있겠지.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사의 배수가 없는 것들 다 빼버린다는 거야. 사의 배수가 없는 부분집합들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사의 배수 집합 부분집합들이 전체 부분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너 빠져 누구? 사의 배수가 없는 녀석들. 그럼 여기 남아 있는 건 뭐야? 사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겠죠. 이해 갔을까? 네. 필수 예제 8번. 이 놈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선생님이 어제 부분집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기보단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B에 있어야 된다. 모든 원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 보면 A는 8의 양의 약수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4, 8이 되겠네요. B라는 집합은 24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가 되겠죠. 맞나? 그랬었을 때 나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뭘 만족시키냐. A가 있고요. X가 있고 B가 있다.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하는 이 X를 찾아보래요. 근데 X의 이름을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서부터. X는 누구야? A보다는 어떻게 돼? A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A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A의 부분집합. 근데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X는 A의 모든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뭐야? X는 누구의?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서 아하 X는 A의 모든 원소 즉 1, 2, 4, 8을 반드시 포함하는 누구의?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 4, 8은 선택권이 없죠. 그럼 얘들은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즉 2의 4제곱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요 과정 선생님이 쓴 거 요거 노란색, 주황색 요거를 좀 잘 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이 녀석이 부분집합이다. 집합의 연산. 요 놈은 좀 어렵다 그랬죠? 집합의 연산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반다이어그램보다는 연산 자체를 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처음에는 조금 더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벤다이어그램이 더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산을 직접 할 건데 일단 연산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뭐예요? 퍼셈 혹은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사칙 연산이라 그러죠. 근데 이 연산은요 집합이란 녀석에서는 쓸 수가 없어. 집합 두 개를 더했어. 어떻게 더해요? 뭐 원소를 더하나? 그런 건 아니거든. 원소를 더할 거면 우리가 어제도 문제를 풀었지만 A 플러스 B, A는 뭐 A의 원소, B는 뭐 B의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 원소들을 더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썼었던 사칙 연산을 집합의 연산에다 적용시키기엔 조금 힘들다라는 거야. 그럼 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집합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집합에서 연산은 조금 다르게 이 원소들이 어떤 관계, 두 개의 집합이 어떻게 원소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합집합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합한다라는 거죠. 뭘 합할까? 원소들을. 근데 선생님 원소들을 더해요? 아니, 원소들을 합한다. 두 개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쓴다. 모두 합해준다. 한 곳으로 몰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즉, 합집합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X가 이 X 있죠? X는요, A의 원소입니다. 근데 또 누구도 X는요, 또 B의 원소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쓴다. 또는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집합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기호로 썼고요. 어떻게 썼냐? A, B가 합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줘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또는이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연산기호이지만요. 연산기호라고도 하지만 연산이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집합의 기호입니다. 왜? 얘도 집합이잖아. 얘도 집합이죠. 결국에는 집합이에요. 결과도 집합. 자,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교자가 우리 많이 봤죠? 만날, 교. 그럼 만난다라는 거니까 원소를 본다면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들. 즉,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X를 원소로 할 건데 그 X는 A의 원소 혹은 A의 원소이고 여기가 AND 그리고가 되겠죠.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것들. 그래서 이 녀석은요 기호로 A 교집합 B라고 합니다. A 교 B라고도 읽어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볼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를 말해요. 여기 전체 B급 친 거. 근데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만나고 있는 거 여기만 말하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이 왜 안 좋냐면은 이렇게 보면 교집합이 항상 있을 것 같잖아. 근데 A는 짝수 집합, B는 홀수의 집합이라 할까? 겹치는 거 있을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겹치는 게 없을 때, 즉 A 교집합 B를 했더니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때 A와 B는 무슨 관계냐고 하냐.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합니다. 소라는 말이 관련이 없어요 라는 거야. 소수 있죠, 소수.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소수. 그에서도 소랑 똑같은 소예요.
자,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습니다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 그럼 서로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교집합이 없구나, 공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기본적인 연산이고요. 이 연산들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하는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하기 전에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연산에 대해서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떤 것이 있냐? 조금 좀 보고 싶은 것은 자, 여기서 공집합 있죠? A라는 녀석과 공집합을 합했어요. A와 아무것도 없는 걸 합했죠. 당연히 A가 됩니다. 하지만 A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교집합, 공통인 거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 그래서 요거 중간에 연산을 하다 보면 공집합을 교집합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 결과는 무조건 공집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자, 합한 거 똑같은 거 합하면 당연히 A죠. 똑같은 것을 교집합도 당연히 A가 되겠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약간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세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다룰 때는 숫자 계산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의미적으로 다루는 게 좋거든. 그럼 생각해 봅시다. A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교집합 B가 있어요. 이 A 교집합 B란 녀석은 A의 일부분이기도 하면서 B의 일부분이기도 한 녀석이 되겠지. 당연히 A랑 합하면요. 뭐가 될까? 당연히 A가 되겠죠. 반대로 교집합하면요. 교집합이면 당연히 A와 여기서는 A 교집합 B를 한번 해볼까? 그럼 뭘까? 당연히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쵸? A의 일부분인 거니까 교집합 두 개 동시에 되는 거니까. 자, A와 A 합집합은 큰 거지. A도 모아놓고 B도 모아놓고 그거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 A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의미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말고 약간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더 고급진 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 여집합입니다.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요 여라는 말이 남을 여자예요.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인데 일단 나머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합인데 이 집합들은요, 어쨌든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거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A를 짝수의 집합이라 하잖아. 그럼 전체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연수 전체를 집합으로 하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일부 짝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주어지는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즉 맨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출제자 혹은 개개인이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음과 같이 기호로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합집합 기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 기호를.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은 약간 사각형으로 쓰고 합집합은 동그랗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집합 기호다. 기호는 이제 자기가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중에 A라는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집합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나머지라 그랬죠. 걔 말고 나머지. 그래서 A가 있다면 요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 그래요. A의 여집합이라고 다음같이 위에다가 C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X입니다. 근데 X는요, 누구의 원소는 아니야? 그렇지. X는 A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전체 집합에서. 그래서 이고, 자, AND겠죠? 이고 x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는 아닌 것들을 우리는 여집합의 원소라고 해요. 이해갔을까? 자, 이 여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여집합은요. 여집합의 성질은 아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야.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걸 여집합이라 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합하고 합한다면 보통 차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 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차집합. 자, 차집합은 무엇을 차집합이라 하냐? 마찬가지 뺀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소를 보아야겠지.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것은 A-B가 아니라 이거 차집합 비호예요. A 차집합 B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 A가 있어요. 근데 B가 빠진대요. A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B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있다면 A에서 B인 부분을 제외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가 제외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A이면서 B이기도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제외된다라는 거지. 결국 A 차집합 B는요. 요거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 핸드폰 애플 쓰죠? 애플 모양. 여기 사과 조금 갉아먹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집합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A 차집합 B가 좀 과해. 여기는 B이지만 여기를 빼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지? 누가 빠진 거예요? 교집합이 빠진 거죠. 그래서 A 차집합하고 A 교집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이 녀석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볼까? 그러면 X인데 누구의 원소야? A의 원소이면서 누구는 안 돼? B의 원소는 아닌 것들. 우리는 그것을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개념까지 한다면 우리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요.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두 개가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냐. 무슨 소리냐면 봐봐. A 차집합 B가 항상 있진 않아요. 왜냐면 만약 이런 관계야. B가 A를 포함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치자. 그러면 A에서 B인 부분을 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그렇지, 공집합이 돼요. 무조건 A 차집합 B가 어떻게 존재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두 집합에 A와 B라는 집합이 주어진다면 두 집합의 관계에 따라서 포함 관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일반적이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갔을까? 포함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표현하는 것은 별로 그닥 좋지는 않다. 자, 그래서 연산을 할 건데, 자, 연산을 하기 전에 이 여집합과 차집합이요.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조금 당연하게 갑니다. A가 있고요. A가 아닌 것을 합했대요.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반대로 A와 A가 아닌 것은 당연히 교집합이 없겠죠. 자, 공집합의 반대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반대. 여집합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마찬가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A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아니래요. 다시 A가 되겠죠.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시킨 것이 나는 A의 여집합이라는 거지.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 A를 여기를 떼어낸 거.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A 여집합이죠. 그래서 전체 집합, 차집합 A는 A 여집합이 됩니다. 이해갔을까? 마지막,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다섯 번째는 별표 하나만 읽고 외울 건데요. 아까 있었던 거 요거. A에서 A 차집합 B는 조금 과하다 그랬지.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빼주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섞이는 부분을 빼주는 거라는 거. 그리고 다시 보면 자, A, B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거든. 근데 보니까 어때? 합집합. A와 B가 합집합에서 누가 빠진 거야? B가 빠진 거죠. 그래서 합집합에서 B를 뺐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외우기 좋게 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집합 기호 혹은 차집합 기호는 불편한 녀석들이고 최대한 합집합 혹은 교집합으로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A와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A가 막대기를 가지고 B를 때렸어요. 막대기가 휘고요. B가 혹이 났어요. 재미없나?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요. 막대기를 갖고 탁 때렸더니 막대기가 휘어지고 혹이 났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자, 요것도 외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집합 기호가 씌어진 거지, 둘 다. 여집합 기호는 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순서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B가 막대기를 가지고 때렸죠. A 여집합이 여집합이죠. 비슷하게 생겼지,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나 지금 보니까 어때? 순서만 바뀌어 있지.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도 됐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것이 뭐라냐? 집합 연산의 성질이라고 해요. 자, 연산 법칙인데 그건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자, 여기 다음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반드시 숙지하세요. 외우면 좋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자.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외우지 말고 완벽하게 그래야겠다라고 외우지 말고 약간 이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자, 집합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편의상 B가 작다라고 표현할게. A가 좀 더 커요. 근데 봐봐. 합했죠? 합했었을 때 당연히 A가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모양은 이런 모양이니까. 이해가 갔을까? 근데 봐봐.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1번이 주어져. 그럼 1번을 보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야겠다. P가 A의 부분집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외우기 좋게. 자, 봐봐. A하고 B를 했더니 A가 나왔죠. 연산을 했더니 그럼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고 합했죠. 합한 것은 큰 개념이야? 작아지는 개념이야? 커지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둘 중에 A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가 좀 더 크대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교집합은 조금 작아지는 거지. A하고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그럼 포함관계라는 거고 이 포함관계에서 B가 좀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좀 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자, B 차집합 A를 했더니 공집합이죠. 특이한 거야.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대로 써주면 돼요. 자, 마지막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집합은 조금 반대된다 그랬죠? 여기 여집합이 씌웠더니 크다 작다가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갔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씌웠다. 여기 반대로 여기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주어지진 않아요. 밑에 있는 1, 2, 3, 4처럼 약간 좀 돌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부분집합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우는 것보단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약간 좀 편법을 써서 외워주면 좋겠죠. 네. 자, 밑에 있는 것은요 조금 당연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서로라는 표현도 다음같이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연산 어렵습니다. 연산 어려워요. 요 연산들을 조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연산 법칙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문제에서 두 개를 뭐 주어지고 합해보세요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미 뭐 결과가 계산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유추해보세요 라는 것이 나올 거야. A하고 B가 있습니다. B라는 것은 1, 7, 13, 16이라고 돼 있고 두 개 교집합을 보니까 7하고 16이네요. 그리고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만 읽었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A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근데 A는요 7하고 16은 포함해야겠지. 하지만 2라고 13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교집합을 했는데 2라고 13이 빠져있거든. 그러면 2라고 13은 A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아, 여기까지 읽었었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는 A가 7, 16은 반드시 포함하겠으나 2라고 누구는 13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A 합 B가 나왔네요. A 합집합 B라는 것은 A와 B에 모두 있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A에도 있어야겠죠. 근데 누구? 2라고 13은 제외한다. 그리고 나서 7하고 16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나머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A는 4, 7, 10, 16, 19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라는 전체 집합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해석을 좀 해봐야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뭔가의 여집합. 여집합이네. 뭔가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A 합 B의 여집합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여기 조여졌다는 것은 결국 나는 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전체에서 2, 4, 6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아닌 녀석들이거든. 그래서 A 합집합 B는 2, 4, 6을 제외한 1, 2, 3, 4, 5, 6, 7, 8, 9 얘들이 지금 A 합집합 B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마찬가지 보니까 A 합 B A 교집합 B는 7은 반드시 둘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요 녀석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막대기로 갖고 후드로 미안합니다. 자, 쏘리. 막대기를 가지고 A를 이렇게 딱 때렸더니 혹이 난 거네. 결국에는요 B 차집합 A죠. 근데 선생님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앞으로 순수한 B라고 부를 거야. 오로지 B. A에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B에만 있는 녀석들. 그러면 B에는요 누가 있다라는 거야? 3과 5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될까? 7. 그래서 B는 요거 두 개에서 결국 B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B는 3, 5, 7이 되겠네요. 이해하실까? 자, 그리고 나서 나는 A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3하고 5는 오로지 B에만 있는 녀석들이니까. 그리고 7은 들어가야겠죠. 그러므로 A는 바로 옆에 거에서 1, 7, 8, 9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뭘 안 쓰고 있어? 벤 다이어그램 안 쓰고 있죠? 안 써도 돼요. 왜? 포함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니까? 물론 교집합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림은 당연스럽게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나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벤 다이어그램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해갔을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 없이 한번 해보세요. 항상 어려운 문제 가서 선생님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절대 안 써요? 아니요, 씁니다. 쓰는 때가 올 거야. 자, 다음 식에 대해서 A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하는 문제네요. 집합 A라는 것은 2, 3, 5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5 B라는 것은 4,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로 주어져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마찬가지죠.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라는 거야. 순수한 A니까 여기 있는 5만 지금 순수한 A고 나머지 2, 3, A제곱 마이너스 5는 제외되는 녀석이라는 거지.
얘가 누구에 있다? 얘들은 그래서 제외됐다라는 것은 A 차집합 B에 의해서 제거된 녀석들. 얘들은 B에 있는 녀석들이겠죠. 얘들은 A 교집합 B의 원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근데 개수를 볼까? 3개가 겹치는데 B가 3개 있죠. 결국 아하 2, 3, A의 제곱 마이너스 5와 4, 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구만. 자, 그러면 숫자를 본다 했죠. 2, 3이 여기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보단 A 제곱 마이너스 5가 4랑 같아야 할 수밖에 없네. 그러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5는 4, A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대충 대입했었을 때 2, 3이 나오면 되겠지. 3 합격, 마이너스 3 불합격. 바로 암산 가능하죠, 이 정도는. 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지?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어제 했던 문제지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표현법이 조금 다양하게 나온다. 4번은요, 별표 하나만 할게요. 4번은 별표 하나. 자, 이런 문제들은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뭐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1, 2, 3, 4, 5처럼 표현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봐볼 건데, 요 놈은요, 얘들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야. 요거에서. 자, 물론 이 문제 풀 때는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확인해도 돼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3번이 맞냐, 4번이 맞냐, 5번이 맞냐.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 공부할 때. 그래서 1번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야. 자, 1번. 교집합이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왔고 무조건 포함관계. 부분집합 관계라는 거야, 이 앞에는. 근데 둘 중에 작은 거. 교집합은 약간 작은 개념이라 그랬지. 둘 중에 작은 거가 B라는 거지. B가 좀 더 작다. 둘 중에 합했죠. 합했었을 때 B가 나왔는데 B가 더 큰 거.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벌써 답이 나왔죠. 1번이 답이겠네요. 원하는 것은 1번이니까. 자, 2번, 3번. 차집합했더니 공집합. 특이한 거죠. 이 순서대로 생각하면 된다 해서 바로 쓰면 된다 그랬었어요. 자, 4번. 헷갈리죠. 4번은 일단 넘어가세요. 5번. 순서. 자, 이것은 뭐예요? 여집합이 씌워지면 또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B, A. 근데 반대로.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하죠? 이 녀석은 좀 특이해요. 여집합이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얘는요, 외우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얘는 직접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때? A의 여집합. 자,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A의 여집합 바깥쪽이죠? 근데 B를 더했죠. 그러면 가운데는 여기 비어있죠, 지금. 맞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자, 얘가 성립하려면 어떤 거야? 지금 B가 A를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A의 바깥쪽. 그리고 B를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얘는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말합니다. 이해가 갔을까? 만약 외운다면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냐면요. 여집합, 합집합 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왔잖아. 그럼 포함관계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B가 지금 여집합이 없잖아. 그럼 B를 앞에다 써주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웠긴 했는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4번의 표현보다는 1, 2, 3, 5번으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연수이고요.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는 1, 2, 3, 4, 5, B는 4, 5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근데 지금 다음의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라고 돼 있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써볼까? A 교집합 X를 했더니 X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왔죠? 부분집합 관계예요. 가운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둘 중에 좀 더 작은 게 X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돼? X가 편의상 좀 더 작습니다.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 합집합 X를 했더니 X가 됐다네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왔죠. 합집합 기호를 기준으로.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 합집합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녀석.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 교 B의 여집합이 X에 포함된다가 되겠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러면 보니까 가운데 X 얘를 기준으로 양쪽에 써주면 되겠구만. 결국 A 교 B의 여집합 X A라고 쓰면 되겠죠. 어서 많이 봤지? 아까 했던 거죠. 이 녀석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 그러면 이 녀석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보니까 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대기를 가지고 후드로 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결국 이 녀석의 원소 구하는 건 쉽죠. A에서 누굴 빼면 돼? B가 섞인 것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 2,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구했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1, 2, 3을 제거해야겠죠. 일단은 반대로 1, 2, 3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5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2의 제곱계가 되겠죠. 두 개 남았으니까 개수로 보는 거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원소의 개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 마찬가지 이 녀석도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대놓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좀 더 고급지게 어떤 포함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할 것 중에서 마지막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자, 연산 법칙이라 돼 있어가지고 뭐라 돼 있지만 그냥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갈 것이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산 법칙을 쓰고 있었어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당연히 같죠. 그게 교환 법칙. 그치? 그런 것처럼 조금 당연하게 하면서 넘어갈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연산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합, 교, 차, 여집합.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일단은. 자, 보시면 뭐라에 대해서 교환법칙인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녀석을 보니까 지금 합집합과 그리고 교집합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산법칙이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요. 왜? 선생님 차집합은요? 차집합은요? 뭐로 바꿀 수 있어? 뭐로?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집합 기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산을 이제부터 할 건데 최대한 사라지게 합니다. 차집합 기호는. 이해갔을까? 자,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야? 괄호예요, 괄호. 괄호를 쓸 건데 세 개가 3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 있다. 그럼 3하고 2를 먼저 더해도 되고 1하고 2를 먼저 더해도 되고 3하고 2를 먼저 더해도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집합, 합집합 기호가 똑같이 돼 있죠?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합집합,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교집합은 안 돼요. 마치 더하기랑 곱하기는 함부로 괄호를 쓸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뒤쪽으로 괄호로 움직여도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A랑 C를 먼저 해도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교집합에서도. 근데 분배 법칙. 아까 말했죠. 여기 괄호에 있는 것 안에 있는 연산과 밖에 있는 연산은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다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집합이죠. 여기는 합집합이고요. 다를 때는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 분배 법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2 곱하기를 1, 3에다 해주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3을 가운데 덧셈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A 교 B와 A 교 B, A 교 C를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해갔을까? 그래서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을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결합법칙은 다 똑같죠? 연산기호가. 분배법칙은 달라요. 이해갔을까? 자, 선생님 차집합은 그래요. 차집합은 이제 교집합으로 바꿔서 할 거니까 따로 없지만은 여집합은 지금 없지. 여집합에 관련된 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여집합으로, 자, A 합집합 B가 묶여있고, 걔를 여집합 기호로 씌웠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드모르간의 법칙은 합집합에다가 여집합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교집합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 교집합 기호에다가 여집합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합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자, 보시면 묶어준 거 풀어주겠죠? 그럼 당연히 A 여집합, B 여집합이라는 거야. 근데 합집합 기호가 교집합으로, 교집합 기호가 합집합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연산 기호가 합집합, 교집합이 서로 여집합이 씌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겠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들을 머릿속에 두면서 연산을 직접 한번 선생님이 해볼 거야.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고요. 선생님이 하는 것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지 않고 직접 연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봐볼게요. 천천히, 이건 천천히 조금 해볼게. 필수예제 6번. 전체집합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요. 아무 포함 관계를 몰라. 벤 다이어그램은 탈락. 이럴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과 같은 것을 한번 써볼 건데, 자, 배우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배운 적 있나? 방금? 자, 입장이 다르죠. A 입장에서 B를 빼는 거고 B 입장에서 A를 빼는 거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B 합집합 C 아니야? 이렇게. 절대 안 돼요. 그렇죠? A 차집합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 안 배웠거든.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꼴배기 싫은 거 누구? 연산법칙,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연산이라는 거 할 때 꼴배기 싫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집합 기호, 꼴배기 싫어요. 두 번째는 묶어진 여집합, 꼴배기 싫어요. 두 개는 항상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써볼까? A 차집합 B 합 A 차집합 C가 돼 있죠? 차집합 기호 꼴배기 싫다 그랬지.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B를 때렸더니 막대기가 휘고 B가 혹이 났다. 마찬가지 A가 막대기를 갖고 때렸더니 혹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그리고 이게 공통이죠.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묶어주는 것도 분배법칙이야. 똑같은 집합, 똑같은 연산 기호를. 그럼 이거 두 개는 공통이죠. 공통이기 때문에 A 교집합으로 묶어주겠다라는 거지. 누구를?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을. 가운데는요? 합집합. 이해갔을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났거든.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긴 해. 근데 보니까 없어. 없고 보니까 차집합 기호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B하고 C의 여집합 기호가 없죠. 보니까 그럼 B하고 C의 여집합 기호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 교 B C 하고 밖으로 묶어주면 돼요. 근데 묶어줬을 땐 합집합 기호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고. 근데 또 보니까 없죠. B하고 C 묶여진 거. 그랬더니 혹이 나는 거. 막대기 휘고 혹이 난 거는 반대로 막대기 맞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갔을까요? 자, 그래서 조금 표시를 해주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그리고 이렇게 묶어줬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됐다라는 거. 이것만 조금 유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 거야. 요 연산을 하나만 더 해볼 거고 밑에 보시면 6-3번이 있어요. 봅시다. 자, 일단은 6-3번 보면 불편한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 그래서 얘는 바꿔줄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그래서 얘 먼저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봐봤더니 첫 번째 부분을 봤더니 B 하고 교 하고 A 합집합 B인데 이건 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미적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조금 닮아있지? A 합집합 B는 전체죠. 그 중에서 B랑 교집합이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B. 포함 관계에 따라서 B. 그래서 1번은 B가 돼요.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를 한번 풀어볼 건데 A 차집합, A 교, C의 여집합.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편한 것부터 해소를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럼 봐봐. 천천히. A 불편해.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근데 또 불편해. 묶여진 여집합은. 그래서 풀어주면 A 교, A의 여집합, C 그리고 합집합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봤더니 교집합과 합집합이죠. 다르죠. 그러면 분배 법칙.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A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 C가 돼요. 근데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공집합이죠. 얘는 공집합이에요.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공집합을 합한 것은요, 0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결국 A 교 C가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B였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 교 C였거든요. 가운데는 교집합이고요. 성립하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A하고 B의 위치를 바꿔주면 A 교, B 교, C가 되니까요. 자, 이처럼 연산이라는 것은 천천히 한 줄 한 줄 넘어가면 돼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파악해서 좀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을까? 혹은 분배를 해야 될까? 혹은 결합을 해야 될까? 교환을 해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 근데 많이 고민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배. 분배 법칙만 좀 고민할 거야. 그래서 연산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겠지만 한 줄에서 한 줄 넘어갈 때 어떤 법칙, 내가 배웠던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쓸까? 혹은 두 개가 포함 관계는 아닐까? 이것만 조금 고민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어렵진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금 어려워요. 이어서 자, 이 다음부터는요, 문제들을 보면 약간 좀 비슷할 거야.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자, 천천히 한번 봐볼까?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관계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교집합 A네. 그럼 얘는 냅두고 앞에 거 정리를 좀 합시다. 앞에 거를 봤더니 천천히 읽어줍니다. 얘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묶여진 여집합이 보여요. 그래서 풀어주면 결국 A 합 B의 여집합과 교. 풀어주면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근데 공통인 게 보이죠. 그래서 묶어서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결국 A 교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맞나? 근데 얘가 뭐야? 이게 공집합이라니까? 공집합을 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결국 B의 여집합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은 B의 여집합 교 A를 했더니 A래요. 자, 항상 말합니다. 교집합 기호와 혹은 짝대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교집합 기호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꿔준 다음에 해준다면 결국 A 차집합 B를 했더니 A가 됐다라는 말이야. 이상하죠? A에서 B가 섞인 부분을 뺐어요. 근데 다시 그냥 A래. 그럼 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A, B는
서로 소이다. 이해갔을까? 자, 기억 틀렸죠? 니은 맞죠? 디귿 틀렸죠? 이해갔을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연산한 걸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 잘 안 씁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 잘 안 써요. 왜? 아무것도 몰라. 지금 A, B에 대해서. A, B가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8번. 자, 8번은 자, 새롭게 정의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이들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연산을요 다음과 같이 한대요.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를 합해놨대요. 이 녀석의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었긴 해요. 있었긴 해. 근데 지금은 쓰진 않고. 모양을 보면 일반적인 모양에서 이쪽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봐봐. 차집합 기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불편하거든? 조금 줄이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녀석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면 전체 빗금에서 누가 빠졌어? 그렇지. 그래서 얘를 그냥요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겹친 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해갔을까?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기억이 쉬워져. 기억이 왜 쉬워지냐? 기억. A와 A 여집합을 하라 했거든요. 합한 거랑 교집합만 쓰면 돼요. 합한 거 교집합 얘는 이거거든. 결국 얘는 뭐예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니은 A와 A 합한 거 교집합.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 디귿. 전체 집합이랑 세모 공집합. 합한 거 전체 집합. 공통 무조건 없죠. 교집합 공집합은 무조건 없어요. 공집합. 다시 전체 집합.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했을까? 그래서 여기 나와 밑에 있는 풀이를 잠깐 봐보면 이걸 그대로 대입하죠. A 차집합, A 여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불편해. 그래서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차집합시켜라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마지막, 오늘 할 거 중에 마지막, 배수의 집합. 우리가 배수라는 개념을 배웠거든.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합집합과 교집합 중에서는 교집합이 좀 더 의미를 찾기가 쉬워요. 3의 배수, 4의 배수, 공통, 공배수. 이해갔을까? 그래서 교집합은 의미를 갖기가 쉬워요. 하지만 합집합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것만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1번. A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답니다. 얘는 N의 배수가 되겠죠. 이 N의 배수가 A15, A20의 교집합에다가 포함되는 녀석이라고 하네. 자, 근데 이 녀석 아까도 말했지만 교집합은 의미를 찾기 쉽다 그랬고, 요거는 뭐야? 15의 배수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죠. 공배수. 근데 이 공배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배수냐가 궁금하거든. 결국 15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15, 20, 5, 3, 20, 4, 20, 60이 되겠죠. 결국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6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60 배수가 쫘라락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 n의 값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반드시 포함돼야겠지. 그럼 봐봐. A의 n이 A의 60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는 60, 120,
180, 점점점 이렇게 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뭘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수이기 때문에 배수 혹은 약수만 생각하면 되거든. 자, 60에 약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얘가 2라고 치자. 2의 배수니까 얘가 훨씬 많아버려.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없어요. 아, 얘는 누구의 배수? 그렇지, 60의 배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 물어봤죠. 60. 이해갔을까? 자, 두 번째는 불편한 게 생겼어요. 뭐가 불편하냐? 합집합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2번을 보면 A16, 그 다음에 교, A8, 합, A12. 이거요. 딱 A로 쓸 수가 없어. 8의 배수 쫙 모아놓고 12의 배수를 쫙 모아놨는데 두 개를 공통으로 만들어주는 무슨 배수가 없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뭘 봤냐? 연산 기호를 봤더니 분배 법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A의 16과 8, A의 16과 12를 해봤더니 왜? 교집합이 있잖아. 그러면 A16, 교, A8 그리고 합집합 A16 그리고 교 A12가 생깁니다. 자, 그럼 각각들을 한번 봐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16의 배수 짜라락, 8의 배수 짜라락. 공통이니까 16의 배수라고 해야겠죠? 왜? 16에서는 8이 없거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했지만 최소 공배수를 보면 된다 그랬지?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16과 10이니까 16, 12. 4, 3, 4, 4, 16, 4, 3, 12. 그럼 4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 48이 되겠고 합집, 여전히 합집합이네. 근데 합집합이지만 자, 16의 배수 짜라락, 48의 배수 짜라락인데 48의 배수가 16의 배수죠. 그러니까 A 16이 되겠죠. 자, 이처럼 배수 마찬가지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지, 집합의 마지막.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봐보겠습니다.